예고해드렸던 대로 외환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워낙 또 우리 시장에 요즘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4월 환율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삼성선물 정미영 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점에 외환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일본도 통화정책회의 있고 유럽도 ECB 통화정책회의 많이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각 그 통화정책회의 결과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먼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BOJ 회의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신임 총재가 선출되고 나서 주재한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도 구로다 총재가 2년 내 2%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좀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좀 추가적인 완화 대책이 많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지금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좀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히려 실망감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매입 대상 국채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건 5년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다시 엔화 약세가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95엔, 96엔선은 단기적으로는 좀 상당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ECB 회의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달에 예상외로 덜 완화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로 2달 사이에 유로화가 상승했던 폭을 모두 반납을 하면서 지금 1.28달러 더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키프로스 구제금융 그다음에 유로존의 경기 지표가 계속 나빠지는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이런 유로존 구제금융에 관련된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덜 완화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0.7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드라기 총재가 발언을 통해서 추가적인 완화의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여부에 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결과를 좀 보고 또 특히나 결과가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 시장 보자면 3월 뭐 후반부터는 1,100원대, 더 정확히는 1,110원대에서 조금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이번 달 외환시장 특히나 우리 원화의 변동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3월 달에는 예상외로 환율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달러가 생각보다 더 강했고 어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던 큰 요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새로운 거래 범위를 형성하기보다는 좀 3월 중에 만들어 놓은 범위 내에서 좀 급등락이 이어지는 그런 장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수급적으로는 4월 달에 외국인 배당금 역성금 수요가 부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 부분이 뉴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또 반면에 3,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그 무역 흑자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도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외환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내의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양쪽으로 다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월 달에 이제 1,120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1,120원, 30원 부근은 중장기적인 차트상으로 굉장히 강한 저항 레벨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지금 작년 고점 대비 약 한 50% 조정 레벨이 1,120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그 선에 뭐 60주, 그다음 120주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달러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4월 달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더하게 되면 1,120원, 30원의 저항선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아래쪽으로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외국인 배당금 역성금 수요가 환율 빠질 때마다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도 좀 제한적인 하지만 대외적인 대내적인 변수 흐름에 따라서 양쪽으로 좀 변동성이 있는 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미국 달러의 4월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하셨는데 그 질문도 제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4월 달 우리 시장의 환율 변수가 될 것이 대내외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내적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 3월 말에 신정부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번 달 들어서 그 세부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재정이나 통화정책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4월 달에 언급이 되거나 무언가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그러니까 국내의 변수에 따른 우리 외환시장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재료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 시장이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외환 시장이 약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법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올해 들어와서 주식은 팔고 채권은 계속해서 매수를 늘려가고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까지 취해왔습니다. 이걸 종합을 해보자면 좀 결국 한국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엔원 환율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던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정권 교체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직 추경과 관련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 이어서 어제 부동산 대책 나왔고요. 그다음 내일쯤 아마 추경과 관련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외국인이 워낙 펀더멘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다소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이제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 이런 쪽에 시장이 포커스를 맞췄지만 지금은 국내 펀더멘탈을 좀 되살리는 데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상승 쪽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주식 시장의 외국인 자금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오히려 좀 다소간의 하락 조정의 여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몰리는 금액 유동성이 좀 이제는 우리 시장이니까 주식 시장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달러와 이제 원화에 대한 그 매수 매도 패턴도 조금은 이제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1분기만 돌아보면요. 글로벌 자금들이 이머징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선진국으로 갔다 뭐 이런 단순한 원리도 있습니다만 이머징 국가들이 조금 이렇게 소외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중심에 중국 증시의 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환 시장만 보자면 중국 화폐는 오히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같이 강세 기조를 이어갔었거든요. 이 배경도 궁금하고요. 향후 또 위안화 이 강세가 주변 통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만큼 올해 모든 시장 간의 역학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나타났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이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위안화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안화 환율은 중국 증시의 약세를 보였어도 위안화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통화들이 또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는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위안화 환율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저점을 계속 역사적 저점이라고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변동 환율제도 도입 이후에 계속 역사적 저점을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원인은 무역 흑자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성이 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다시 좀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 또한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중국 투자에 대한 문을 점점 열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외에 지난 2월달 그 물가 지표가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3.2%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인민은행 긴축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통화가 좀 특히 원화 같은 경우 맥을 못 추는 그런 거를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고정 투자 부분이 별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정 투자가 늘어나야만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만 한국의 관련 수출이 늘어나고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또 원자재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수출이 늘어나면서 다 같이 강세 압력을 받는 구조가 펼쳐지는데 최근에는 중국 수출은 느는데 우리나라 수출을 안 늘었다. 여기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듯이 중국이 고정 투자 부분보다도 좀 소비재 위주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도. 반면에 고정 투자 부분은 아직 회복이 가셔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고정 투자 부분의 회복이 가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분간 이런 위안화와 아시아 통화 간의 괴리 현상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우리 원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의 진정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견도 달러는 계속 강세로 갈 것이다. 혹은 강세 국면이 조금 진정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센터장님의 의견도 여쭙고 싶고요. 종합적으로 4월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종합 정리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난 외환시장의 가장 큰 흐름을 지금 달러와 강세가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지난 2월부터 아주 강력한 강세를 나타내면서 2, 3월 동안에 약 4.5%가량 달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달러화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는 이제 독자적인 강세를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달러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달러가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어제 미국 제조업 지표도 나쁘게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그 재정 감축의 효과가 2분기에 좀 미국 지표에 약간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버냉키 의장이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지금 기술적으로도 과매수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현 단계에서는 좀 쉬어가는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달러의 4월 강세는 조금은 좀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외환시장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삼성선물 정미영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